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변. 저는 전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더글로리에 나오는 많은 장면 중에서도 추 선생님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동훈이 눈빛이 아주 지금은 소아성애를 질병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도착증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은 되게 끔찍해하고 재준이가 달려와서 시원하게 때려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하게 느꼈는데 느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게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의하라고 했는데 뭣도 모르고 다 부의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통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이 드라마에서 있는 건 아니죠. 그려진 사건이 아니라는 게 저희가 이 방송을 찍은 이유입니다. 네, 최근에 네. 그 미국에서 네.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올해의 교사. 올해의 교사상. 여자 선생님 심지어. 네. 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5, 6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올해의 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유능하고 또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그리고 또 인정받는 선생님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범죄자였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선생님 그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선생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학교에서 잘하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요. 그 아동들을 데리고 성범죄를 한 겁니다.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한테 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 특히 여선생님이었을 때 좀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생 제자를 실제로 유혹을 하고 성관계까지 이렇게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물론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네. 남자 선생님인 경우에 뭐 이렇게 뭐 성적인 침해라고 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긴 하는데 여자 선생님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고 이게 이제 아동성애라는 성적 취향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적 취향이라는 게 있고 성적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권위원회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금지 사유 중에도 성적 지향이 있는데요. 이 성적 지향에는 성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 지향을 구분하는데 지금은 아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위가 성적 지향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애, 동성을 좋아하는 동성애, 둘 다 좋아하는 양성애, 그리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 무성애 이런 것까지는 성적 지향이다. 그리고 아동성애는 범죄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이 아동성애자들과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을 분명하게 긋거든요. 네. 화를 내면서 분명하게 선을 긋거든요. 그때 하는 얘기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들 사실 아동성애자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해외에 많은 뭐 성의학자, 철학자, 뭐 여러 사람들이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소아성애도 타고난 본능이다, 선택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법 논의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동성애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아동성애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다는 반대 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 우리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 타고난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논리를 지금 소아성애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치인들도 나서서 아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면 아동성애가 아동을 침해하면 범죄지만 아동을 좋아하는 성향 자체는 범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간혹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동성애도 수십 년 전에는요. 이게 분명히 변태성욕의 일종으로 질병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 근거,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병 코드에서 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 논리를 소아성애에 적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성적 지향에서 굳이 왜 성인에 대한 성적인 지향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약간 중독적인 성향이 있어요. 범죄자들을 보면요,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그리고 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이 점점 어려지는 성향이 있어요. 네. 왜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런 약간 많이 착취적인 있잖아요. 형태로 가는 것 성착취로 같아요.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보다 약한 사람, 네. 그 어린 사람 이런 네. 사람들에게 그런 성범죄자들에게 내가 원래 아동성애 성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반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점점 성적 지향으로 받아달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혐오 발언이 될 수 있는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동성애하고 소아성애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때 어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이러는데, 그 어린 제자들이 굉장히 미소년인 제자들이었고 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동성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이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적인 성향과 소아성애는 어떤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그런 예들이 종종 많이 네.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오덴발트 학교도 네네. 딱 그거잖아요.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의 상징이죠. 상징인데, 네. 우리나라 사실 교육도 진보 교육이 또 다 그 오덴발트 학교를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오래된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 간의 성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성착취적이었고 아동 성범죄였다라는 것을 졸업하고 나서 밝히고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학교가 독일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렇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독일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네, 독일의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거기에 많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통이 났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 진보적인 68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자유롭고 또 진보적인 이런 교육에 대한 반성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 한 10년 사이 급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진보적인 거 좋은 거다. 그리고 해외 흐름을 빨리 따라가야 된다. 사대주의 같아. 한 번 들어오면은 진짜 투명한 물에 먹물듯이 쫙 퍼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오히려 이런 걸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수적인 법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죠. 미성년자들에게 성교육을 금지하거나 어떤 내용의 성교육을 금지하는 주들을 또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소아성애 문제가 정말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게요, 요즘에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연변이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가장 권리로서 보장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너 그거 네 권리야. 너 행사해.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왜곡 해석되고 확대 해석되면 아이들이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까지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성적 자기결정권의 지금 청소년들이 행사인데,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서로 그 동의하면. 룸카페에 대해서 네, 그렇죠. 이렇게 청소년의 성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데 그걸 왜 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인과 성관계를 맺는 아동들의 성관계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데 왜 처벌을 하지? 그렇죠. 룸카페에서 그 룸카페를 왜 처벌을 하느냐라고 반대하는, 그런 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청소년들에게도 성적인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성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이 아동들, 아주 어린 아기부터 성욕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성적 욕구를
발현해서 그걸 행동으로 행위로서 즐길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술 맛을 느낄 수가 있겠죠. 술을 마시면 알딸딸하고. 왜 아이들에게 술과 담배는 허용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겐 초콜릿도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안 파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생각들이 허용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의 차이도 잘 모르겠지만 아동성애라는 것을 반대한다면 이것을 성적 취향으로 존중할 수는 없다. 절대 존중할 수 없죠. 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다른 사람의 성적 취향을 다 존중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동 성애는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아동에게. 왜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구분을 하겠어요? 법적으로도 물론 미성년자를 구별을 하겠지만 아동들의 판단력이나 아동들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거든요. 그런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친근한 어른들이 다가와서 하는 어떤 친절해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런 것들에 반대해야 되는데 이걸 성적 취향으로 존중해준다? 그 아동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가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없고 또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 자체가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를 착취하는 형태로 성착취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적 착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하면서 모든 문제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성적 취향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들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 선생님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 선생님. 네. 저 그 생각 들었어요. 전국에 계신 많은 다른 좋으신 추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아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얼른 자신의 성적 취향을 변경하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 타고 방송 태어난 거 아니죠? 네. 변경드리길 권장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